네, 방금 전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인터뷰 말미에서 드렸던 질문 내용이죠.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리심판원은 소집이 됐습니까? 대변인님? 네, 먼저 오거돈 부산시장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에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그다음에 특히 부산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윤리심판원은 27일 월요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아, 오늘이 아니고? 네. 예, 그래요. 네. 근데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제 기자들과의 어떤 일문일답 과정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징계 내용까지 이제 미리 언급을 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따라붙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 먼저 진행돼야 되는 건 진상조사인데 벌써 제명을 이야기하고 결국 꼬리 자르기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당이 그 단호한 그 모습을 보이는 선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본인이 인정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여부하고는 관련 없이 제명 이외에 달리 할 수 그 최고 수준의 그 징계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진상조사는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앙당 차원에서 사전에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거 이제 같은 그 입장이신 거고요. 일단 가장 먼저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산 지역 의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 사이에 어제 오전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아마 이제 전재수 위원장이 맨 먼저 들었겠죠. 그래서 듣고 바로 중앙당에 연락을 하고 당 대표께 또 보고가 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진 게 그 4월 초, 더 구체적으로는 총선 한 일주일 전쯤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 단계,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뭔가 그 부산시당이나 부산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 정말로 전혀 저는 전재수 위원장하고는 직접 통화를 못했고요. 최인호 의원하고는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최인호 의원이 전화 받은 시간이 10시 조금, 오전 10시 조금 못 됐던 것 같고 전혀 예기치 못한 전화였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당 어떤 그 전재수 의원이나 최인호 의원이 그럼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어제 그 아침에 오전에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까?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나 물러난다. 그리고 물러나는 사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네, 물러난 사유는 그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 이 정도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성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인지 수사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대변인?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통합당 같은 경우가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청문회와 물론 이 사안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최고위급 단체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갖는 무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당 차원의 징계나 또 법률적인 거나 또 정치적 책임은 이미 진 거고요. 이것이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인지는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희정 충남지사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어떤 그 사건의 본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어떤 사건이었고요. 이번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성격 규정을 하자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거의 똑같은 사건이 광역단체장급에서 반복해서, 그것도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급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된다면 이건 좀 당이 비상하게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요구는 당연히 뒤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저희 당으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조치예요. 지금 혹시 이게 포함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네, 자, 네, 내년 맞습니다.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럼 치러져야 되는데 네. 이때 후보를 안 낼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 예. 내년에 부산시장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도저히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생각까지 전혀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우선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예. 부산 시민들에게 예. 이러한 시정 공백까지 초래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예. 그냥 당헌 당규상으로 본다면 네. 이것이 이러한 성비위 사건까지 확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네. 지금 이런 해석의 여지에 매달릴 처지는 못 된다고 보고요. 아니 이것도 중대한 그다음에 잘못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에 매달릴 처지는 못 되는 것 네, 같고요. 네, 네. 이제 아직은 선거까지 1년 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워낙에 또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네.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당헌 당규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한다랄지 네. 또 당헌 당규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예. 저희 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또 이것을 저희 당이 또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지까지 네. 저는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기 바로 직전에 어기구 당선자의 어떤 유권자에 대한 어떤 막말 문자 또 그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지금 연거푸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네. 이제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좀 당은 이걸 네. 좀 비상하게 좀 바라봐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려했었고 또 선제적으로 경고하셨던 분이 네. 이해찬 당대표이시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그 당의 입장이나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뭐 논평 정도가 아니고 또 대변인 성명 정도가 아니고 예. 윤호중 사무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라라고 지시까지 내리셨었는데 네네. 우려하셨던 대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당 차원에서 이제 뭐 새롭게 21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당선인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여러 교육 과정에서도 강조가 되겠지만 네. 뭐 초선 당선인들뿐만이 아니라 기존 그 모든 당선자 또 당직자들 모두에게도 이것이 새로운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